박수 치면 뭐 건강에 좋다는 말은 뭐 우리가 귀에 막 그냥 딱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이 박수가 혼자 친다고 소리 납니까? 같은 속도에 같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것도 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법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 강석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석현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상속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분께서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아파트를 물려받는다 뭐 보험 이런 말 들었죠. 또 하시는데 상속을 받아보신 경험이 다 있으신가요?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수성가하거나 아직 젊으시군요. 예. A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할머님이신데 일찍이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 갑을병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갑을병은 성인이 되었고요. A 씨는 노쇠해졌죠. 점점. 네. 이제 장남 갑은 이런 A 씨를 극진히 모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보살피면서 병원비도 내주고 생활비도 대신 부담해줬어요. A가 효자네. 그렇죠. 근데 을병은 이제 장남인 갑이 모시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사실상 그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죠. 네. 이에 이제 A 씨는 죽기 전에 남매들 중에 이제 장남인 갑이 나를 극진히 모셨으니 너가 나에 대한 모신 대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재산인 아파트를 갑에게 미리 증여를 해놨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했다. 네. 네,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셨고요. 결국 그 이후에 이제 A 씨는 노쇠해져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제 일과 병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왜 엄마는 오빠인 갑한테만 아파트를 주고 나에겐 아무런 상속권도 남겨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제 원망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갑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권도 인정을 해달라면서 을과 병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을 상속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속분을 이미 누군가 다 받아갔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가진 상속분의 일부 정도는 그래도 좀 보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소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을과 병이 오빠인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오빠인 갑은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 어머니를 내가 혼자 모시면서 병원비도 지불하고 생활비도 지불하고 너희들 그렇기 얼굴 때문에 코빼기나 보였냐? 그렇죠. 돈 한 푼 내봤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나한테 준 아파트는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신 대가이지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맞서 싸우게 됐죠. 그 말도 맞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쟁점이 됐고요. 어떤 판결을 법원이 내렸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자, 우리 팻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정말 파렴치한 그 여자 동생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A. 못 받는다. B. 하나, 둘, 셋. 못 받는다가 3명, 받을 수 있다가 2명.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네, 여기서 갑이 이제 주장을 한 건 기여분을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예. 내 기여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건데요.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취지로 주장을 했냐면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따라서 다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 또는 이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합의를 통해서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갑의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냐면 이 기여분을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을 홀로 모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전 증여된 아파트를 애초에 상속 재산으로 포함을 시켜주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이미 증여를 하고 돌아가신 상태고 그 증여가 갑이 나를 지금까지 모셔오고 생활비를 지급을 해주고 병원비를 지급을 해준 대가로 지급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요즘은 봐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야. 살아 계실 때 상속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계실 그러니까 때. 그게 저기 증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자녀한테 이미 이제 본인의 재산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살아계실 때? 네,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증여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자식들이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 듣기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인정이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이 인정이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청구를 했잖아요. 그 못 받은 자식들이 형제들이 그 줘야 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열심히 살아생전에 모시면서 병원도 데리고 다니시고 생활비도 지급하시고 병원비도 주시고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 그런 식으로 조금 기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여구나. 네, 그러니까 기여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유언장을 써놔도 어머님이 유언장을 써둔 거는 살아계실 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실 때 주는 돌아가실 거고요. 때 주는 때는 괜찮고. 이거는 이제 살아계실 때 주는 살아계실 때 부분에 주는 대해서 건 문제가 소용이 되는 없다. 부분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요. 저희가 한번 그 어느 그 연예인 가수가 돌아가셔서 초상집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를 싸우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그 영전 앞에서 돈 뭐 네가 더 갖고 가니 내가 더 갖고 가느니 그런데 그 돈 갖다 뭐 하실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숨쉬게 만드신 분은 바로 옆에 누워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전화 한 통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법을 따지기 앞서서 말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법대로